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해외원조 강좌를 맡은 류상윤입니다. 한국경제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외국 원조 수입 총괄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 범주별로 보시면 1950년대 후반부터는 미국의 해외 원조 기구인 FAICA의 원조와 PL480이라는 이름이 붙은 잉여 농산물 원조가 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83년까지 한국에 제공된 원조를 범주별로 합산해보면 FAICA 그리고 그 후신인 AID의 원조가 24억 달러로 전체 44억 달러의 55%였습니다. 1953년부터 1983년까지 21년간 연평균 약 8천만 달러가 제공됐습니다. 지난 6주차와 7주차 강의에서 이 FAIC의 원조를 비프로젝트와 프로젝트로 나누어 그 배분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AIC 원조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미 공법 485에 근거한 원조, 흔히 PL480 원조라고 부르는 잉여 농산물 원조였습니다. 8억 달러로 전체의 18%에 해당했습니다. 제공된 기간도 FAIC의 원조 다음으로 길어서 1956년부터 1971년까지 16년간 연평균 5천만 달러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가 미 공법 480호에 근거해서만 제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제공된 원조 중 가장 금액이 컸던 FAIC의 원조에도 잉여 농산물 원조에 할당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 잉여 농산물 원조의 역사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가 제도화된 것은 미 공법 485로 흔히 불리는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이 제정되고부터이지만 그 전에도 농산물 원조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1919년 유럽 구호법에 따라 유럽 국가들에게 1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1941년 무기대여법 하에서 역시 유럽 국가들에게 60억 달러가 넘는 농산물이 제공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셜 플랜이라 불린 원조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도 많은 양의 농산물 원조가 포함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1951년까지 유럽에 제공된 총 135억 달러의 원조 중 29%가 식량, 사료, 비료 등 농산물이나 농업 관련 원조였습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가 소련과의 정치적 마찰 때문에 식량 부족에 시달리자 미국 의회는 1950년 유고슬라비아 비상구호 원조법을 제정해 농산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들어서는 원조를 받는 나라의 필요 외에도 미국 농업의 사정 때문에 잉여 농산물 원조가 장려되었습니다. 전후 복구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산물 수급 상황이 변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FAIC의 원조의 근거법인 상호안전보장법에도 잉여 농산물과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53년 상호안전보장법의 550조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원조 중 1억 달러 이상 2억 5천만 달러 이하를 미국의 잉여 농산물 구매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미 공법 480호가 제정된 후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1954년 상호안전보장법은 이 금액을 더 늘렸습니다. 이 법 402조는 미 공법 485와 별개로 최소 3억 5천만 달러를 잉여 농산물 원조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 제공된 FAIC의 원조에 잉여 농산물 원조가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402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 원조 당국의 한국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에도 잉여 농산물은 402조라는 분류하에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 공법 480호가 제정되기 전에도 그리고 제정된 후에도 여러 법률의 기초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은 세계 각국의 원조로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농민들은 더 확실한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1952년에 개최된 미국 농업공동체 총회는 미국 정부가 달러가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현지 통화로 잉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쌓여있는 잉여 농산물을 처분하는 동시에 미국 농산물의 시장을 개척하자는 것이 의도였습니다. 농민단체의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그러한 법 제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농산물 잉여가 일시적이라고 보았고 미국의 동맹국 중 농산물 수출국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1953년 말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의 막대 그래프는 미국 상품신용공사의 농산물 재고액입니다. 이 기관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농산물을 사들여 가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953년 이후 재고액이 늘어났는데도 가격은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일시적일 것이라고 여겼던 농산물 잉여가 가까운 미래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1953년 말부터 매우 커졌습니다. 국무부는 외교적인 고려 때문에 FOA 원조 프로그램에서 잉여 농산물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농무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농업이익집단의 강력한 압력 속에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입법 과정은 국무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외교위원회를 피해 농업위원회 소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과 그 후 개정법은 미국 잉여 농산물 처리의 몇 가지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방식들은 각각 법 조문에 따라 제1관, 제2관, 제3관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1관의 제목과 첫 조문입니다. 제1관은 미국 정부가 우호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잉여 농산물을 달러가 아닌 수원국의 현지 통화를 받고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판매 대금은 수원국과 미국 정부가 나누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 수원국 사용분이 ODA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판매 대금의 용처도 규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농산물의 신시장 개척을 돕는 것, 그리고 공동 방위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노역을 구매하는 것이었습니다. 1954년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제1관은 증여의 형태밖에 없었지만 이후 차관 형태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장기 융자를 제공하고 그 자금으로 잉여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을 도입한 1966년 법 개정은 1971년까지 첫 번째 방식을 종결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한국은행의 외국 원조 수입 총괄표에 PL480 범주는 사실 제1관의 첫 번째 방식에 해당하는 금액, 즉 증여의 형태만을 제시한 것입니다. 수치가 1971년에서 끝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표에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미 공법 485에 의거한 도입 잉여 농산물 판매 대전의 일부는 미국 측에서 사용하므로 이는 원조로 간주할 수 없으나 본표에서는 편의상 도입 총액을 게재하였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조 물자를 현지 통화로 판매한 대금은 수원국과 미국 정부가 나누어 사용했는데 외국 원조 수입 총괄표에는 그 구분 없이 모두를 기재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2관은 기근에 처한 우호국 국민을 지원하는 등 인도주의 구호 목적으로 잉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개발 목적의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원조 방식은 해당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과 민간 구호기구를 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관은 학교 급식 지원, 미국에 필요한 전략 물자와의 물물 교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은
당초 1957년 6월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장법 통과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를 위한 식량법이라고 불리는 1966년 개정법은 Food for Peace라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구호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증여에서 양어성 차관으로의 이행이라는 미국 원조의 전반적인 흐름을 잉여농산물 원조에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를 제도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조의 추이를 통계 수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